안녕하세요. 제가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캐나다가 왜 행복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첫 번째로 들은 거는 의료 혜택입니다. 무상 의료 혜택.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은 어 의료 혜택을 못 받은 시대에 저는 이제 캐나다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 혜택이 굉장히 좋아졌죠. 국민 건강보험이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한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신분증을 꼭 가지고 댕겨라. 네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누구한테 그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를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 주위에서 아이가 칠삭동에 팔삭동에 이렇게 좀 빨리 태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부모가. 그래서 아이를 죽는 거를 봤었어야 되는 부모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죠.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인제 그것들이 해결이 됐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된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가족들의 가슴은 진짜 글쎄 힘들죠. 그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인제 캐나다가 그런 점은 다 해결이 돼주죠. 그래서 캐나다에 여기서 보시면 겨울에 술 취한 분들을 갖다가 병원 그 emergency 룸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술 취해서 있는 사람들 다 실어다 날라 놓는 거예요. 병원에 emergency 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도 저금을 굉장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아파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봉급의 50%, 60%, 7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 까지도 인제 저금을 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엔 그래요. 지금은 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큰 병에 걸리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모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1억을 모아 놨는데 이게 충분할까? 이게 다 해결이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조금 안타깝죠. 미국도 그래요. 지금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해 보면 전 충격적이었어요. 뭐 코로나 비용 뭐 이런 거를 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누가 병에 걸리면 집 팔고 차 팔고 다 판다고. 그래서 알고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자, 그게 장점입니다. 캐나다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근데 캐나다의 단점, 줄이 너무너무 길죠. 그리고 그 병원의 시스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면은요.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만 있어요. 비서하고 둘만 있어요. 진짜 그냥 사무실이에요. 장비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산부인과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산부인과하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죠. 가 보면 의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오늘 어땠어요? 아이가 잘 놀아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 "5분 땡 가." 뭐 이거예요. 근데 인제 어 아이 울트라사운드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죠. "여기 센터를 이곳에 가서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이곳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검사를 해요. 최소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출산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는 출산을 하시고 나면은 얼마를 자연 분만을 했을 때 최소한 일 주일을 머무릅니다. 미역국 먹고 뭐 이렇게 하죠. 캐나다에서 저는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입원한 날이 몇 시였을까요? 이틀, 이틀 딱. 이틀 그 이후에 퇴원했습니다. 좀 충격이죠. 그게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땐 쪼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3박 4 일을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무료 혜택으로 해주는 거는 아팠을 때 최소한으로 해줍니다. 진단 느립니다. 그래서 맹장이 터져서 간 친구도 있고요. 병원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 자, 진단 못하고 너무 느리고 그리고 장비도 좀 낙후돼 있죠. 그리고 제가 MRI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 MRI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 병원 가가지고 MRI 해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딴 병원 가서 또 MRI 해보고 그 다른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하실 수 있죠. 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캐나다는 뭐 없습니다. 자,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캐나다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친척분 중에 한 분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뵀는데 목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 의심된다. 근데 스페셜리스트를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열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냥 덮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주위의 친척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빗 케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캐나다에서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빗 케어는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라이빗 케어 지금 현재도 프라이빗 케어는 없습니다. 캐나다에. 근데 저희 주위에서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을 가라. 미국을 가서 MRI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암이다라는 게 확진이 되면 캐나다 와서 바로 수술을 하자. 3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했다면 그분이 돈을 내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 내가 뭐 암이 걸렸겠어. 그걸 뭘 꼭 돈 주고 해를 그분 돈도 있으신 분인데 그랬어요. 그때 그분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뵙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다리가 휘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이제 다리가 휘는데 이거는 계속 놔두면 이렇게 더 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가 죽을 병이 안 걸렸으니까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 사람이 못 고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결정한 거는 우리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치료는 안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에 입원을 해 있으면서 이 수술이 어떤 거냐면요. 좀 잔인하지만 다리에 그 뼈를 분질러 가지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다리를 갖다 이렇게 곧게 이렇게 만드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는 중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평한 다리로 이렇게 꼿꼿한 다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이게 무상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단점은 어떻게 저 때의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집 팔고 차 팔고 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없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줄이 너무 길고 잘못하면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캐나다 이민을 오시면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게 정기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유방암 검사해라, 뭐 대장암 50대가 됐으니까 대장암 검사해라 이런 통보들이 와요 국가에서. 그런 거 올 적에 바로바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의료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우겨야 돼요. 괜히 깨병도 좀 부려야 돼요. 나 여기가 쑤셔요. 저기가 쑤셔요. 이거 약 안 들어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의사 선생님하고 되게 친해져야 돼요. 의사하고 친해서 의사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의사가 다 그 파워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손님이에요. 환자들이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신다면 MRI 해드릴게요. 손님이 원하신다면 무슨 뭐 울트라사운드를 해드릴게요.
캐나다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 다 어느 국가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무상이라는 거의 개념은 제가 돈을 막 이렇게 제 통장 안에 돈이 막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누가 다쳤다, 아프다, 돈 나간다, 집 팔아야 된다, 차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를 않아요.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